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7월 17일 오후 5시입니다. 오늘이 75주년 제헌절인데 2005년 노무현 정부 때 식목일과 제헌절을 공휴일에서 제외했습니다. 실시는 2008년부터 되었는데 이렇게 되니까 제헌절이 별것 아닌 걸로, 즉 헌법을 만들었다는 것이 별것 아닌 걸로 이렇게 경시되는 풍조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에 대한 경시 풍조를 조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공휴일에서 빼버린 겁니다. 국경일, 공휴일로 된 국경일을 높게 치는데 지금 3.1절, 그리고 8.15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되니까 제헌절은 좀 따돌림 받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다시 제헌절을 공휴일로, 이건 승격시키는 건 아닌데, 국경일은 국경일인데 노는 국경일로 만들어야 헌법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꼭 기념해야 할 날이 있다면은, 반드시 기념해야 될 날이 있다면은 건국과 관련된 기념일입니다. 건국의 전 단계로서 3.1 운동이 있었으니까 3.1절, 그 다음에 제헌절. 그런데 건국기념일을 광복절로 기렸는데 이게 의미가 나중에 바뀌어지고 말았습니다. 제일 처음에 광복절은 건국을 의미했습니다. 1948년 8월 15일. 그러다가 시간이 가면서 건국 정부 수립 기념일은 슬 빠져버리고 1948년 8월 15일 해방기념일로만 기리는 풍조가 되고, 대통령에 따라서는 8.15 기념사를 하면서 건국기념일이란 말, 정부 수립 기념일이란 말을 아예 하지 않습니다. 이러니까 우리 손으로 이룬 건국은 기념하지 않고 연합군에 의해서 해방된 날을 기념하는, 이게 앞뒤가 맞지 않는 국가기념일 행사로 이렇게 조금 뒤죽박죽이 됐다고 할까요? 그렇게 되고 말았습니다. 자, 이 국경일만 보면은 공휴일로 지정된 국경일로만 보면은 대한민국이 없어요. 대한민국이 없습니다. 3.1절, 광복절, 그 다음에 제헌절, 한글날, 개천절 중에서 제헌절은 공휴일에서는 빠졌으니까 4개만 남는데 여기서 대한민국이 없습니다. 개천절, 당군 신화, 한글, 세종대왕, 3.1절, 1919년 일제시대 때의 독립운동, 그 다음에 1945년 해방, 1948년 8월 15일, 8월 15일을 확실하게 기리지 않고, 그 다음에 이 건국의 기초를 놓았던 헌법 제정 7월 17일을 기리지 않는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과거에는 제헌절은 제헌절대로 기리고 8월 15일은 해방기념일 플러스 건국기념일로 기렸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나라가 하는 거죠. 정상적인 나라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좌경화 물결에 휩쓸려 가지고 제헌절은 공휴일에서 빼버리고 8.15는 건국기념일로는 기리지 않고 해방기념일로만 기렸다. 그래서 대한민국 건국을 홀대하는 이런 역사관을 국민들에게 심어주었다. 여기 플러스 광화문에 가보면은 대한민국의 정통성이 살아 숨쉬는 광화문에 가보면은 세종대왕상, 이순신 동상만 있고 이승만 동상은 없다. 박정희 동상도 없다. 우리가 쓰는 5개 화폐의 도안을 보면은 5명이 다 조선조다. 조선조 인물이다. 특히 이율곡 신사임당은 모자가 다 들어가 있고 거기에 세종대왕, 이태계, 이율곡까지 들어있으니까 국가 상징물이라든지 국가적 행사만 보면은 지금 2023년 우리는 지금 조선조에서 살고 있다. 외국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있어요. 조선조에서 살고 있다. 정신적으로 조선조를 극복을 제대로 한 거냐? 아직도 우리는 조선조의 그런 사고방식, 정신풍토, 명분론 이런 데 아직도 그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이 제헌절은 의미가 엄청나게 크죠. 제헌 이꼴 건국입니다. 우리나라 건국은
헌법에 기초했고 그 헌법은 국회가 만들었고 그 국회의원들은 국민들이 뽑았습니다. 이게 바로 국민국가가 만들어지는 과정이죠. 대한민국은 과거 우리 민족사의 다른 나라하고 다릅니다. 우리 민족사의 다른 나라는 왕국이었어요. 왕이 주인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국민이 주인입니다. 그런데 국민이 주인 행세를 어떻게 하느냐? 1948년 5월 공산당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90% 이상의 투표율로 선거를 해가지고 국회의원들을 뽑았고 그 국회의원이 국회를 구성했고 국회가 7월 17일 공포된 헌법을 만들고 헌법에 기초해가지고 그 당시에는 국회에서 대통령을 뽑고 이승만이죠. 이승만 대통령이 조각을 해가지고 1948년 8월 15일 정부 수립을 선포를 하는 이런 일련의 과정이 건국 과정인데 거기 핵심이 헌법입니다. 헌법. 그런데 문재인 정권은 이 헌법을 아예 통째로 무시했습니다. 헌법의 몇 개 조항을 무시한 게 아닙니다. 헌법 정신을 통째로 무시를 했습니다. 제가 참고로 문재인 정권 시절에 쓴 글을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정권 시절이던 2021년 7월 17일에 썼던 글인데 그때 문재인 정권이 얼마나 헌법을 무시하고 있는지를 제가 정리한 게 있습니다. 김일성 파가 핵심을 장악한 것으로 의심받는 문재인 정권이 헌법을 일상적으로 무시하여 대한민국을 전면적으로 지속적으로 공격하고 있다. 반헌법적 이념으로 뭉친 정권이 헌정 질서를 문란시켜도 법적 절차를 거치는 형태를 취함으로써 효과적인 대응이 어렵다. 한국의 어린 민주주의는 형식적 민주주의로 형해화되고 있다. 이들은 친북, 반미, 반일 노선에 맞춰 스스로를 촛불 혁명 정권으로 규정, 안으로는 개혁투쟁론적 민주주의를 정의라고 포장하고 국가의 정통성과 정체성과 정당성을 허물고 북한 정권과는 종족적 민족주의로 결탁해가지고 이른바 민족 공조 노선으로 안보에 구멍을 내고 있다. 대한민국의 심신에 대한 전면 공격이다. 지난 70년의 문명 건설을 보장하였던 국채, 방공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노선, 한미동맹, 해양문화권 늘 변경하는 데 있어서 최대 장애물은 대한민국 헌법과 제도 그리고 강력한 개인들의 존재이다. 헌법 파괴의 대강은 이렇다. 첫째, 1948년 대한민국 건국 부정은 헌법의 근거인 민족사적 정통성과 민주적 정당성을 포기함으로써 필연적으로 북한 노동당 정권의 정통성을 부여하고 있다. 유엔에서 6.25 남침을 내전으로 공표한 문재인의 행위는 북한군을 주적으로 보지 못하게 한 조치와 함께 국군의 존립 근거와 목적을 부정하고 공동체를 유지하는 적개심과 정의감을 마비시킨다. 문재인 정권이 북한 노동당 정권의 대남 공산화 전략에 입각한 민족 공조 노선을 전폭적으로 수용한 2018년 4.27 판문점 선언과 그해 9월 평양선언 및 군사합의서는 헌법과 주권과 영토를 침해하고 한미동맹을 해체하려는 음모이다. 문 정권은 촛불혁명의 논리로 언론의 자유와 사법부의 독립을 제약, 장차 일어나지 않을 수 없는 체제 수호를 위한 법적 대응이나 저항권 행사를 미리 무력화시키려 한다. 문재인 정권은 공무원 집단을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의 도구가 아니라 체제 변혁, 즉 촛불혁명의 도구로 부리겠다는 선언을 하였고 이를 실천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런 반헌법적 국정 운영의 책임자인 바 이는 헌법 제66조가 규정한 대통령의 책무 5가지,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 및 헌법 수호, 평화 통일을 위한 노력을 전면적으로 위반하는 것으로 국민들의 주권적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남북 대결의 본질은 민족사의 정통성과 삶의 방식을 놓고 다투는 타협이 절대로 불가능한 총체적 권력 투쟁인데 문재인 정권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허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는 반역이고 이적이다. 민족사적 정통성이란 대한민국은 삼국시대, 통일신라, 고려, 조선을 잇는 민족사의 정통국가이다. 김일성 우상숭배로 역사와 전통을 부정하는 북한 노동당 정권은 민족사의 이단 세력이다. 문재인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인함으로써 북한 정권의 반사 이익을 주려 한다.
민주적 정당성이란 대한민국은 1948년 총선, 헌법 제정, 정부 수립, 유엔의 공인을 거쳐 건국의 정당성을 확보하였는데 문재인은 건국 기념일을 공식적으로 없애버림으로써 이를 전면적으로 부정하였다. 북한 정권은 스탈린의 진영으로 만들어진 반국가단체이므로 북괴가 정확한 표현이다. 문재인의 운동을 분석하면은 북한 괴뢰 정권을 대한민국보다도 우월한 존재로 여기는 게 분명하다. 자유민주의 정체성 문제. 대한민국 헌법은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라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헌법과 국가의 최고 이념으로 삼았다. 북한 정권은 계급투쟁론에 기초한 전체주의 체제인데 문재인은 계급적 법 집행으로 자유를 부정하고 민주적 절차를 무시하고 오히려 북한을 닮으려 한다. 한국인이 누리는 자유는 누가 선물한 것이 아니라 공산당과 싸워서 얻은 것이다. 피로서 세우고 지키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이므로 위기에 처하면은 강하게 반발해야 할 것이다. 자, 그러면은 이 헌법이 보장하는 대한민국의 가치는, 기본 가치는 뭐냐? 대충 이렇게 정리됩니다. 국민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겁니다. 개인들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면서 행복을 추구할 수 있도록 기본적 인권을 보장한다고 헌법 제10조가 못을 받고 있습니다. 더구나 국가는 국민들에게 성별, 종교적, 사회적 신분에 따른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계급적 특권은 허용하지 않는다고 하고 있는데 지금 문재명 세력, 이 민주당 세력은 자기들이 특권 계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헌법을 무시할 권리가 있다. 우리는 사실을 무시할 권리가 있다. 우리는 과학도 무시해도 된다. 수사기관이,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하는 그것은 부당한 것이므로 거기에 응하지 않아야 된다. 이런 완전히 초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우리 헌법은 또한 평화적 자유통일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추진해가지고 대한민국 영토인 북한 지역을 수복하고 북한 동포를 해방하여 한반도 전체의 민주공화국을 완성하는 것이 국가 의지로 되어 있는데 문재명 세력 그리고 민주당은 자유통일이라는 말을 입에 올리지도 않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평화통일은 내용을 들여다보면 북한식 적화통일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문재인은 전체주의 계급 독재 정권인 김정은 집단과 이른바 민족 공조하기로 약속을 했어요. 판문점 선언입니다. 민족 반역자와 민족 공조하기로 했다면은 이게 사기든지 아니면은 문재인이 역시 민족 반역자다. 그러니까 이거는 민족 공조가 아니라 민족 반역자끼리의 공조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대통령 취임 선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유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정진 및 민족 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한다. 헌법 준수, 국가 보위, 평화적 통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정진, 민족 문화의 창달에 문재인이 노력해 왔느냐? 문재인이가 노력해 왔습니까? 문재인은 5년 동안 반국가단체, 반헌법적, 반인류적 폐륜 집단인 김정은의 부하 노릇하면서 대통령이 취임 선서를 통해서 또한 헌법 제69조가 부여한 대통령의 책무를 모조리 위반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감옥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 헌법이 문재인과 과연 공존할 수 있느냐? 문재인과 대한민국 헌법이 과연 공존할 수 있느냐? 그동안에 문재인이 저질렀던 헌법 파괴적 행위는 이것은 형사적 단죄의 대상이냐 아니냐 중대한 도전이 헌법 앞에 놓여 있습니다. 자유를 파괴하는, 자유를 주는 체제는 자살한다고 그럽니다. 독일의 바이마르 공화국 헌법이 너무나 좋아가지고 그게 자유를 파괴하는 자유를 히틀러에 주고 말았습니다. 히틀러는 쿠데타를 통해서 정권을 잡은 게 아니고 선거를 통해서 정권을 잡고 국회에서 수권법이라는 걸 통과시켜가지고 바이마르 헌법보다도 더 위에 있는 법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바이마르 헌법을 무력화시키면서 전체주의 독재로 나아갔던 것인데, 문재인이 민주투사로 위장을 해가지고 대한민국 헌법에 이 해를 끼친 이 행위는 대한민국 헌법이 살아있는 한 반드시 정리되어야 할 것이라는 다짐을 하게 만드는 제75주년 제헌절입니다. 감사합니다.